이 셀럽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에요. 내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속한 팬덤이 좋아하냐 아니냐의 눈치를 덜 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엠브랜드 트랜스줍 윤덕환입니다. 감독님 좋아하는 셀럽 있으세요? 저는 아이브 좋아합니다. 아이브? 네. 오늘은 이제 팬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다가 제가 욕먹을 사례를 좀 준비해 왔어요. 댓글에 욕도 막 달아주시고 괜찮아요. 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팬덤 없으면은 이 문화의 술기 아니면은 유지가 좀 힘들어요. 팬덤이 이제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 있잖아요. 팬덤이 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정체성을 내면화하면 기업하고 팬들 사이에 어떤 교감이 새로운 교감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스타일의 비즈니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는 제가 따로 한번 꼭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팬덤이 지금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하는 이 팬본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에서 팬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단어인 줄 알았더니 이미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베낀 건 아닌데 어쨌든 미리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다. 또는 그 활용하시는 연구자분도 있었다. 요거는 이제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덤이 없으면 지금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냐면 가격으로만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레드오션이 되는 거죠. 팬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사명이 된 시대가 됐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10대 분들한테도 좋아하는 팬클럽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교감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가 조사를 보면은 팬덤 활동이 굉장히 건전한 취미 활동이고 그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더 다양해지는 것 같고 전 연령대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팬덤 활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대중적 취미 활동이 된 시대가 된 건 맞죠. 저희가 조사로 봐도 뭐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셀럽이 있죠. 뭐 저도 있고 그거를 인정합니다. 팬덤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뭐 8, 9명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이죠. 그러니까 팬덤 활동은 기본적으로 행사 참석이잖아요. 사인회든 팬 미팅이든 공연이든 방송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기본 활동인데 팬덤이 기본적으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단의 역동 과정을 다루는 이 사회심리학에서 이 주제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팬덤 활동을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설명하는데 하나는 그 아브라함 마슬로우 이론으로 소속감이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축적시켜줬다. 이런 이론적 설명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셀럽이나 유명인을 좋아하는 것을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걸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으로 내 정체성이 뭐다 이런 걸 드러낸다고 설명하는 이론이고 요거에 그 팬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앙리 타지펠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1960년대에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자기의 내 집단 쪽으로의 정체성에 속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자신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 끝났잖아요. 요번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랑 기아 타이거즈가 붙었는데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팀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느 팀, 어느 학교, 어느 지역, 어느 모임 소속 이렇게 굳이 드러나려는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집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집단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요거를 드러낸다. 요게 이제 팬덤을 설명하는 사회 심리학 이론의 가장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우리나라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의 활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긴 해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주변에게 드러내는 편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내가 속한 팬덤에 다른 사람 집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사회 정체성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셀럽이 얘기하는 발언, 생각, 가치관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더 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셀럽을 좋아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 같다. 여기도 동의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팬덤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뒤집는 얘기들이죠. 집단에 내 정체성을 이렇게 담보하지 않는 거죠. 팬덤 활동의 주요 활동이 뭐냐? 제가 조사해 보는데 1등이 뭐냐? TV나 라디오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걸 본방하거나 청취한다는 셀럽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동들이 1등 맞거든요. 근데 두 번째 높은 게 뭐냐? SNS 팔로우입니다. 1위가 48.8, 2위인 SNS 팔로워가 48.6, 거의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셀럽의 SNS 팔로워라고 하는 조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이후의 조사라면 그 셀럽에 대한 활동, 팬덤 활동의 가장 1순위가 SNS 팔로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집단적인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셀럽과 나와 1대1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10명 중 7, 8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을 남들이 폄하하면 화가 난다. 이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팬클럽끼리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팬덤 활동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팬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일단 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팬덤의 국소화와 극단화입니다. 팬덤이 평균적인 인기가 아니라 이렇게 특정 타겟 집단에서만 딱 엄청나게 열광하는 집단들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셀럽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감정이에요. 내가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거지 내가 속한 팬덤이 좋아하냐 아니냐의 눈치를 덜 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영웅입니다. 임영웅. 여기 보면은 5060의 지지가 엄청나요. 그분이 임영웅이 한번 뜨면 상암 구장이 막 들썩거려요. 이 광고 효과도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셀럽 중에 하나입니다. 임영웅이 나오면 광고 효과가 톡톡 막 엄청 터져요. 심지어는 뭐 이 40년 된 주거래 은행도 바뀔 정도로 5060들한테는 절대적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해보면 어떻게 되냐. 10대들이 임영웅에 대해서 상세히 안다. 이거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호감도로 보면 더 잘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10대의 호감도 임영웅을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호감이 있냐? 28.7%예요. 근데 50대는 아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호감을 가져요. 이 정도 호감률이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그 셀럽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영지 평가 있죠? 10대, 20대 말고는 별로 안 높습니다. 근데 10대, 20대한테는 문화의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죠.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국민 연예인은 등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트렌드는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즐기면 오히려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거든요. 네.